최은호 원안위원장님하고 전대욱 한수원 사장대행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원전을 짓는데 최하 15년 걸린다. 그리고 원전 지을 데가 없다. 이런 말씀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서서 여러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5년, 최소 15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보통 제가 보니까 원전을 건설하는데 한 5년 정도 걸리고 인허가에 한 5년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걸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한울 1, 2호기만 유독 운전까지가 12년 정도가 걸렸던데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건설을 거의 다 해놓고도 운영 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린 거더라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인허가에 5년씩이나 평균적으로 걸린다라는 것도 이게 긴데 이 운영 허가를 또 안 내줘서 더 추가로 2년씩 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하죠. 그래서 말인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태양광이나 풍력을 통해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로 신속하게 충당하면 된다. 물론 이제 건설하고 저 태양광이나 풍력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원전보다는 짧으니까 신속하게 투입하기는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대욱 사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나라 제조업들에서 제품 제조 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셔도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수치인지는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10에서 30%, 네. 30% 넘게도 들어갑니다. 철강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해서 모든 제품들에서 전기료 비중이 상당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철강 제품 대미관세가 얼마인지 아시죠? 모른다고 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50%지 않습니까? 그리고 EU 또한 우리나라 철강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대제철이 이미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단 말이죠. 작년부터 아마 돌아섰을 거예요, 적자로. 그리고 포스코도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8% 이상 하락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도 25% 관세를 부과받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15%인데. 그래서 일본의 캠리보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의 소나타가 더 비싸졌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쭉 타고 내려올 겁니다. 낙수 효과로. 자, 그래서 당장 철강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내년부터는 아마 성과급이 당장 줄어들 겁니다. 못 받게 될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은 이런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으로 에너지를 보충했을 때 그 전기료 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원전에 비해서 한 4, 5배 비싸다고 들었는데 그 단가 맞출 수 있겠습니까? 한수원이? 지금 뭐 작년 기준으로는 2배 수준입니다. 2배입니까?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네. 그래도 많이 싸졌네요. 예, 그래도 2배라고 해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1차 그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올해 초에 발표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당에 있을 때도 한다 그러기에 하라고 그러세요. 싸울 게 뭐 있습니까?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거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어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다시 또 탈원전 2로 시즌 2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입은 피해가 얼마입니까? 지금 전기료도 엄청 비싸지고 한수호는 적자가 안 나려면 전기료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에너지를 이념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원안위원장님, 네. 이제 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원안위원들도 또 바뀔 거 아닙니까? 이제 또 대거 탈원전
탈원전 인사들이 원안위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또 인허가 오래 걸리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님 말씀대로 15년 걸리겠네요. 말씀하시기 곤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1차 정기본 기본 계획이라는 것이 이게 국가 전략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15년을 내다보고 하는 건데 그래서 실제 그 산업부 장관님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제가 어디 봤는데 어쨌거나 산업부 장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2035년에 전력 수요를 보고 대비하는 것이고 에너지 가격 안정이나 안정적 전력 공급 측면에서 원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산업부 장관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 전략 계획을 이렇게 대통령님의 어떤 그 이념적인 생각에 따라서 마음대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전반적인 우리나라 경제 산업이 다 영향을 받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게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도 좋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해서 그 체코 원전 수출 관련해 갖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던데 여당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보니까 2023년에 미국의 연방법원에서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소송이 이제 기각이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웨스팅하우스가 다시 항고했죠. 소송이 진행 중이죠. 그리고 미국의 그 원전 수출 그 통제 규제 그것 때문에 한수원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체코 원전 수주할 때 경쟁사가 어디였습니까? 웨스팅하우스랑 그리고 프랑스 전력공사 아니었습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겼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원전에다가 그 진정을 제기해갖고 수주가 보류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상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뭐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세부적인 내용을 다 보더라도 이것을 결코 불종 계약, 뭐 노예 계약, 외국 계약 이렇게 말하는 것이 못 된다. 그렇게 말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셔갖고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이상의 수백억 원 투자를 약속하고 관세 1%도 낮추지 못하고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